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한 대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먼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분히 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먼저 충분히 어,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븐 헤빗을 하는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충분히 불러일으켜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진도를 나가는 거 하고 그냥 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바쁘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부분이 적극적이 되어라 이 부분인데 이 적극적이 되어라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38페이지 적극적이 되어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죠? 적극적이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다라는 걸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탁 떠오르세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그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 내가 그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이미지를 당연히 먼저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에 대한 나의 첫 그 떠오르는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약간 이 적극적이 되어라. 적극적인 게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왜 뭐라 해야 되나? 그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약간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군 이런 느낌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디테일한 뭐 어떤 감정, 상황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어떤 사람 그 이미지가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거,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거는 뭐냐면, 자, 138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서 중요한 거 완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 선택하면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그죠? 매 순간. 좋든 싫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매 순간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고 그 일이 시작이 되면 그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천하태평이 아니고. 이게 이해되면 천하태평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이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가음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어,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완수를 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적극적. 그러니까 천하태평의 반대말이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다른 느낌으로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인식에서 행동하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라고 선택했잖아? 그죠? 그럼 그 선택한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주도적인 사람하고, 제가 성당에서 맨날 한다 했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것은 굉장히 주도적인 말이라고 했죠. 엄청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엄청 능동적이고
그죠? 책임 있는 얘기. 왜냐면 그 행동의 결론, 내가 그렇게 한 것의 이유가 환경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 환경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에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근데 그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꼭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주 극적인 상황을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시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욕을 해. 아는 사람도 아니야. 막 욕을 해. 그러면 대부분의 99명은 예를 들어 뭐야 미쳤어 이러고 지나간다. 그런 반응을 99명이 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혹시 어 이렇게 질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케어해 준다. 이런 일은 예시가 너무 그랬나요? 아무튼 예를 들어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욕을 하고 이래.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예시 들어볼게요. 내가 그냥 길거리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휘청거려. 예를 들면 휘청거려. 그러면 99명의 사람은 휘청거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휘청거리지 않게끔 피해서 이렇게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를 들면 왜 휘청거리니까 왜 저러지 싶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걸음걸이를 빨리 해서 그걸 벗어난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근데 한 명은 저 사람 머리에 혹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119에 신고해서 예를 들어 케어를 받게 해준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명이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을 때 그게 막 이렇게 뉴스에 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꼭 한두 명이 그렇게 행동한다. 자, 그러면 꼭 한두 명이 그 똑같은 상황에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한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의 결과가 뭐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한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말인 거죠. 자, 보세요. 주도성이 있다는 것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 이 적극적인 내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적극적인 거라. 그 주도적인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천하태평이 아니고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39페이지에 보면 자 그럼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흥미 검사와 적성 검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기업과 조직체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이 좋은 일은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좋은 일과 나에게 좋은 일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편한 일,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 주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하태평으로. 본인이, 내가 이것을 적극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완수해내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그 다음 것이 펼쳐질 거야. 그 다음 문이 열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엄청 의존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근데 그게 누구인지도 몰라.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 이거 골 때리는 말을 하면 되나?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피동적인 사람이 있고 피동적인 것도 두 종류입니다. 저 사람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이렇게 딱 꼭 집어서 그 대상이 있는 피동적인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대상이 없어요. 진짜 골 때리는 거죠. 대상이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겠지 뭐. 산입에 건입이 줄 시랴 뭐 이런 생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이지 그들 스스로가 문제거리인 사람은 아니다. 자, 별표 주세요.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원칙을 따르며 필요한 일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코로나 때 주도적이었냐, 적극적이었냐, 이게 완전히 판가름 났죠.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봐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변수가 탁 났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니는 이쁘니까 뭐 편하게 해줄게. 뭐 니는 이런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됐다 막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책임을 인식하는 이게 없어. 머릿속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너무 좋은 핑계거리인 거예요. 너무 좋은 핑계거리.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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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보자. 코로나가 잠잠해진 보자. 코로나가 어떻게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면 됐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 적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웨이팅 기다리자. 누가 어떻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잠깐만 일단 이런 변수에 사람을 내가 직접 가서 만날 수는 없어. 코로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줌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혹은 뭐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SNS를 적극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알겠죠?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일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뭔가 그게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내 스스로에게 매일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는 거. 자, 별표 100개. 내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이거. 내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그 스티븐 코비 가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뭐 물을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부모가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내가 가진 수완, 네가 가진 수완과 너의 뭘 활용해라? 주도성을 사용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별표 100개. 네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자, 예를 들어 우리 비즈니스로 보면 스폰서님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가진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수완이에요. 수완. 우리가 무엇이라도 안다 모른다? 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안에 네가 어떤 수완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 사실은 예를 들어 그래서 막 스폰서한테 예를 들어 의존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스폰서가 이거는 해줘야 그래서 동행해서 예를 들어 갔어. 근데 스폰서가 해주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니 나도 다 아는 거야.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어떤 파스처 때문에 어떤 그 아우라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팔로 쥐어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다 스폰서님 해서 여러분 정말 동행해서 필드를 나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그런데
좀 이렇게 멋있는 게 없는 거야, 쉽게 말해.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다 있단 얘기예요. 그 수완이. 내가 정말 이 주도, 적극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할 수 있었다. 어, 근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우리는 원래 온전체로 태어났다고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다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뭐도 갖고 있다고요? 주도성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부모의 손을 거절하기 시작합니까? 몇 살 때부터? 두세 살 때도요. 엄마가 해주는 거 싫어해요. 두세 살도. 그러니까 다 질질 맞고 흘리고 그러잖아. 밥도 내가 먹으려고 하죠. 숟가락질을 잘 못하는데 숟가락 잘 못하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묻지 여기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좀 이렇게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엄마가 깔끔하게 먹이려고 하고. 그쵸?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이라. 그쵸?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수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유치원 때 인생을 살 모든 것을 다 배운다. 수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도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봐. 네가 할 수 있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떨 때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쵸? 그래서 계속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스폰서님 팔로우를 받아버리면 물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혼자 하셔도 안 돼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무턱대고 덮어놓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내가 그 스폰서님 팔로우를 받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다 주도성을 뺏긴 채로 맡겨버리는 팔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자, 여러분 140페이지 가면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 주는 거. 책임감을 인식시켜 주는 거. 예를 들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너에게는 수완이 있고 너에게는 본능적으로 주도성이 있어. 라고 인식시켜 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다. 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수완이 있으니까. 주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를 온전히 믿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140페이지 요까지만 좀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이 수치적으로 어떨까? 그 차이 정도 효과성으로 한 25%, 50%가 아니라 100% 미만이 아니라 그쵸? 5000% 이상 난다는 거예요. 주도적이고 주도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모든 수완을 다 써보는 사람과 이거예요. 어떤 일이 다 일어났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탈탈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쫙 이렇게 훑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능률의 차이가 효과성이 몇 프로가 난다고요? 5000%가 난다고. 이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럼 100%면 100% 차이가 나면 어느 차이인 거예요? 24시간이잖아요. 왜? 내가 100%니까 나의 분신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24시간이. 그럼 5000%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몇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몇 시간의 양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충분히 더 그 수완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사실은 흘려보내거나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5000%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려 해야 되죠. 반드시. 네, 이게 되려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체.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뛰지 못한다. 한 발짝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6가지 습관 각각 또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개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더 중요한 얘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첫 번째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그쵸?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습관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만일 남에게 끌려가기를 기다린다면 피동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자기 성장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거, 적극적인 게 주도적인 것과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걸 거치면서 가장 엄청나게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수완을 잘 이렇게 했는데 잘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죠. SNS를 활용을 잘한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적인 모든 것을 갖췄다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내가 사진을 그래도 조금 요렇게 해볼까? 내가 음악을 조금 요렇게 다양하게 한번 깔아볼까? 내가 좀 글을 조금 요렇게 써볼게 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수완을 탈탈 털어서 행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의 인플루언서들이고 그것이 그 시대랑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죠.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주도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내 수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수완은 진짜로 뭐 탈탈 떨어도 30%밖에 없어. 그렇지만 나는 뭘 갖고 있어? 주도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30%를 300%, 30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이 핸드폰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수완이 예를 들어 A란 사람은 30%고 B란 나는 100%야. 근데 나 주도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00%를 행동하지 않고 난 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내 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신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기지 않겠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뭘 잘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수완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할 게 있을까요? 응? 못할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바퀴벌레 못 잡는다고요? 잡습니다. 응? 잡는다고요? 집을 못 질까요? 짓습니다. 어. 자, 그러니까 무인도라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완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게 아마 무인도라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겠죠. 그때 잠깐만 어떤 일 다 이러면 옆에 사람 보고 뭐 스폰서다 보고 어디다 전화할까 말고 여기가 무인도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인데 내밖에 없어. 무인도인데 이 일이 일어났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수완을 끄집어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완이 끄집어내집니다. 그러면 그 수완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뭐 잘했든 못했든 어떤 액션을 했어.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한 여러분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어떤 것도요. 갈고 닦아서 빛나지 않는 건 없어요. 갈고 닦아서 계속 갈고 닦아서 수신이죠. 갈고 닦아서 빛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래 나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야.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식, 책임감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그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수완 있는 여자야. 해보세요. 난 수완 있는 여자야. 이렇게. 그래서 무인도.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나의 수완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보는 게 내 수완을 끄집어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 내 마음을 한번 들춰보고 내 머릿속 한번 들춰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짠 했을 때 뭐 옛날에 김혜수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한 것처럼 그쵸? 어떻게 난 수완 있는 여자야 라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딱 한번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했을 때 100%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 이상을 넘어가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는 그 희열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겠죠. 자, 수완 있는 여자 여러분 그런 수완 있는 여자로 오늘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